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은 잘했고, 오늘은 많이 한가해서 일을 조금 쉬엄쉬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오늘 일정을 마무리한 후에 달릴지 말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러닝을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릎이 조금 아파지는 증상이 있어서 건너 뛰고 있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8km를 뛰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그만 뛰었는데 어제는 하루 쉬고, 그래서 이따 저녁에 상황을 봐서 조금이라도 뛸 수 있으면 뛰어볼까 합니다. 네, 원래 오늘은 바쁜 예정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바빠져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현재 시간은 5시. 오늘은 어제 못 먹을 비빔밥을 다시 먹을 생각이고, 란투스 40단위, 리스프로는 6단위를 받고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빔밥 오늘도 안 돼요? 비빔밥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네. 괜찮겠어요? 네, 그냥 먹으면 돼요.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지고. 비빔밥을 나 올라오자 비빔밥을 했거든. 비빔밥을 먹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제육볶음이 나와버려서 오늘도 비빔밥은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제육은 제가 돼지 냄새에 좀 약하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아서 안타깝게도 다 남기고 말았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이태원에서 잠수교까지가 한 2.5km 정도 나오는데 거기까지 뛰어간 다음에 다리의 상태를 보고 조금 더 달려보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달리기 시작했고, 이태원에서 잠수교까지는 내리막길이라서 달리기가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6분대 페이스로 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너무 지치기 때문에 가면서 페이스를 조금 천천히 끌어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쪽을 쪘을 때는 바닥에 은행들이 많아서 냄새가 좀 많이 났는데 청소를 싹 했나 보네요. 상쾌합니다. 자, 이제 잠수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했고, 생각보다 무릎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잠수교에 도착한 다음에 그쪽에서 더 뛸지 말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km 달렸고,
지금 3km를 달렸고, 평소에 달릴 때는 양손에 아무것도 없이 달리는데 확실히 카메라를 들고 뛰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그래도 한 5km 정도까지는 카메라를 들고 뛰고, 더 힘이 들면은 잠시 카메라는 가방에 넣어두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km 뛰었고, 조금만 더 가면은 급수대가 있어서 급수대에서 물 한 모금 한 다음에 카메라를 넣어두고 본격적으로 뛰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지금이 뛰는 곳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급수대에 도착을 했고, 목을 좀 축인 다음에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km 뛰었고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무릎이 슬슬 아파지는 것도 있고, 그저께 8km 뛰면서 조금 부상이 온 것 같아서 복귀를 하겠습니다. 더 뛰고 싶은데 아프면은, 이게 무릎이 아파지면은 10일 이상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제하면서 쉬엄쉬엄 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맨 처음 런닝을 뛸 때 1km도 못 뛰고 포기를 한 곳인데, 조금만 더 가면 맨몸 운동하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 뛸 때 여기서 포기하고 저기 앞에서 맨몸 운동을 했었는데, 맨날 뛰고 나는 맨날 뛰는 습관을 들이니까 이제 5km 정도는 거뜬히 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7km 정도 뛰었고 무릎이 점점 아파져서 오늘은 그만둘까 합니다. 이제 또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네. 원래는 무릎이 좀 아파서 택시를 타고 갈까 하다가 걸음수가 지금 만 오천 걸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까지 걸어가면은 2만 보 정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집까지 걸어가 볼까 합니다. 걸어가면서 제 발병에 대한 증상이랑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보려고요. 저는 14살 때 1형 당뇨 진단을 받았고, 맨 처음에는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1형 당뇨를 걸린 지 한참 뒤에 알았고, 일단 증상은 물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진짜 많이 먹었고, 물론 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밥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화장실도 정말 자주 가고. 근데 이제 당뇨가 걸린 거는 몰랐었죠. 가족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키가 크려고 많이 먹는가 보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제 기억에는 어릴 때 지금 오은영한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었어요. 왜 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집에서 아빠가 가보자 그래갖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수원인가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런 걸 내가 왜 받아야겠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께서 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큰 병원에 갔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혈당 체크를 했습니다. 혈당 체크를 했는데 혈당이 하이가 나왔어요. 하이는 500 이상. 그러니까 첫 당뇨 피검사를 했는데 500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당뇨 판정을 딱 받았고, 그 후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인슐린 맞는 법, 제 배에다가 주사기를 꽂는 것, 요런 거를 다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14살 때.
여름방학 이후였을 거예요. 이제 방학 때 제가 게임을 조금 좋아해서 맨날 컴퓨터 앞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게임만 했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당뇨 발병이 된 것 같고, 중학교 때 걸려서 그때 엄마 아빠가 걱정을 많이 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당뇨가 걸리면은 영양분 섭취를 못한다, 영양분이 몸으로 안 들어온다, 약간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키가 중1 때 키가 143이었는데 키가 안 큰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근데 뭐 다행히 키는 작지 않은 키로 살아가고 있고, 이제 당뇨가 부자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너무 잘 먹어서 걸린다, 약간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지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그냥 어릴 때는 주변에다가 이제 정말 친한 친구들만 제가 당뇨인 걸 알고 있고, 주변에 말하기가 조금 창피했어요. 이제 당뇨병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병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제가 당뇨가 있다는 거를 주변에 많이 이렇게 말을 안 했었어요. 좀 말 그대로 창피했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창피함이 조금씩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이왕 가져가는 건데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왜 의사분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뇨가 걸리면은 피검사도 항상 해야 되고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약간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성인이 돼서부터 뭐 술도 많이 먹고 관리를 좀 덜 하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관리를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저는 이제 20살 때 펌프도 착용을 했었는데, 인슐린 펌프도 착용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달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불편함을 느꼈고, 그래서 부모님이 펌프를 사주셨는데, 제가 24살 때 서울 상경을 하면서 그냥 그거를 팔아버렸어요. 중고나라에다 팔아버리고, 다시 이제 병원에서 란투스랑 리스프로 처방을 받고 그걸로 약을 맞고 있고,
근데 사실 저는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 내가 당뇨가 있구나, 나는 당뇨병 환자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크게 부끄럽지도 않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병이니까, 그렇게 뭐 지금 20년째지만 이렇게 쭉 살아왔고, 네, 저도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당뇨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브이로그를 해볼까 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뭐 기계를 진짜 잘 만지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핸드폰은 카톡이나 할 줄 알지. 근데 이제 조금씩 영상도 찍어보면서 한번 제2의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걷기를 하는 길은 오르막길이라서 사실 뛰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달릴 때는 무작정 뛰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걸으면서, 날씨도 선선하니까 그냥 걸으면서 가볼 생각입니다.